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쓸 리플 빅뱅 한 9월 중순 정도에는 출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6차 컨퍼런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댓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댓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보고 갈까요? XRP 가격이 항소 제기 기간 경과한 이 10월 8일 이후에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1억 2,500만 달러 이 과징금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SEC의 항소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박빙의 상태에서 해리스 측의 항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인지 등등 좀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내 머릿속에 먹구름과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다라는 이런 본인의 어떤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구독자님이 이렇게 좀 댓글 남기셨네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항소 가능성 50% 뭐 반반이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보고 진득하니 그날을 기다려야죠. 모든 분들이 다들 걱정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라고 해주시고, 또한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단기적인 요소에 신경 쓰이면 XRP를 던지는 게 낫다. 항소 안 하면 과연 끝날까요? 글쎄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대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소송이 끝난 것 같은데 리플의 가격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항소가 도대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리플 사는 이 벌금을 언제 내는 거야? 그쵸? 좀 스트레스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구독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직접적인 리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항소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전달드렸지만, 또 완전히 한 항소를 안 하겠다라고는 100%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폴리스타님, 우리 에이플 회원님이신데 이분의 말에 굉장히 좀 동감을 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높은 확률로 XRP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일단 1차 단기적인 목표를 내년 2025년 11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XRP를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구독자님의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 시간을 어느 정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호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이런 코인은 처음 본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도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XRP가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전달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에이플 회원님이신 폴리스타님이 또 하나의 댓글을 좀 남기셨더라고요. 조급해하고 화가 날수록 나는 XRP와 안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 또한 굉장히 좀 동감이 되더라고요. 저들의 목적은, 그 세력들의 목적은 리플이 상용화되고 널리 쓰일 때까지 홀더들을 질리게 만들고 쳐다도 안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XRP를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겠죠. 계속 소위 말하는 그런 릿도속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번 사이클도 쉽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셔야만 다음 사이클 혹은 다다음 사이클까지 이 투자 마인드를 지키면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괜히 악마의 코인이라 불리며 난이도 최상급이라 칭하는 게 아니죠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우리 폴리스타님의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리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년 연말 그리고 더 나아가 203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남은 거죠. 길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그 마인드셋을 지니고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리플을 통해서 큰 인생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또한 좀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EC가 항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기사거리도 최근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사를 개미털기의 마지막 수단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모르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시 백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한편으로는 뭐 좀 뭐 언제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지금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내라 명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리플사가 벌금도 안 내고 있고요. 그쵸? 이제 항소 기간 뭐 2달 정도 있잖아요. 그쵸? 조금 남았는데 SEC에서 뭐 다른 뭐 스탠스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XRP 가격은 계속 뭐 리또송 나오면서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뭐 짜증도 좀 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연출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쵸? 글쎄요, 정말 이 리플의 CEO와 리플의 CLO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처럼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정해놨을까요? 그 위에 어떤 세력들이 오더를 낼 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다음 달 13일 안에, 9월 13일 안에 SEC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예정이라는 거. 뭐 참고적으로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아직 공식적으로 이들의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쵸? 하나의 찌라시에도 불과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 1억 2,500만 달러라는 그 돈이 리플사에게는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끼리의 그 자작극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의 선택은 당연히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 영상 또한 참고 지표로 보셔야 되겠죠.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XRP가 1100까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리플을 판매하는 것, 지금 리플을 매도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가 정답이고 뭐가 정답이 아니고 그런 건 없겠죠. 본인 판단 하에 리플을 또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고 언제까지 타임 레버리지를 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자료들, 지표들, 뭐 유튜버 방송들 또한 참고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뭐 영상을 저한테 막 보내오세요. 뭐 리플이 뭐 10월달, 뭐 9월달에 589달러 간다더라, 무조건 폭등이 나올 것 같다더라, 이런 영상을 저한테 보내면서 제 의견을 물으시는데 영상을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다 번호 남기면서 1번을 보내세요. 제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런 유튜브 채널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 항상 드렸는데 위험합니다. 정말 그 전화번호 띄워놓고 여기로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단톡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막 선물 단타 공유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채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리플을 투자할 때 혹은 리플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을 투자할 때 본인이 직접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넣어서 투자하는 것이지 남한테 투자하고 뭐 웹3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그리고 또 본인을 믿는 투자, 그런 가치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뿌려져 나오죠. 뭐 분석가들이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XRP 메가 펌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SEC가 항소할까 말까 그걸 누가 100% 알까요? 리플사가 언제 벌금을 낼지 확실하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돈을 만드는 시기와 맞물릴 것이라는 것을 일단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금융기관의 움직임에 대한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XRP가 파이낸스 코인이라고 믿는다면 가져갈 뿐이겠죠. 하지만 폭발의 시점은 반드시 나올 것이고 이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개미털기가 있을 거고 리또속을 또 시전하겠죠. 아까 구독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리플의 난이도는 극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각오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만 리플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리플 하나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들 좀 분산화 작업 많이 하시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9,900만 개의 토큰이 또 전송이 됐네요. 메가 XRP 고래가 또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끼리의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ODL의 창구 또한 여러가지 거래소를 활용하면서 리플에 대한 트랜잭션이 현저하게 높게끔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이런 AI들이 인공지능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 정말 마무리 이후에 XRP 가격에 대해서 또 유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1.5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리플에 대해 공부하고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1달러, 2달러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리플이 그 금융 생태계와 연결성을 가져가면서 그 진가를 보여줄 때까지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을 좀 기약하시는 가치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밈코인은 가상자산일까라고 하면서 과연 밈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EDX 마켓 아시죠? 월가의 코인 거래소라고 일컬어지는 EDXM에서 이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을 리스트업 했다가 갑자기 또 내렸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미개한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이렇게 스냅샷까지 찍어놨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는 원래 있었고 원래는 비트코인 캐시까지 있었다가 어느 시점 그들이 또 삭제를 했었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난 상승이 좀 왔었었는데 최근에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또한 리스트업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목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EDX 마켓, 도지와 시바이누 상장 목록에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의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해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들은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의 채택이 이미 끝난 코인이다. 큰 프로젝트성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켜보시면 진가는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EDXM 마켓이라고 하면 이 시타델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찰스 수학과 같은 이 월가의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하나의 글로벌리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 거래소다. 거기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세 가지만 있지만 도지와 시바를 리스트업 했다가 지웠다라는 것 범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의 포트폴리오 분산화 하셨던 분들께서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다가오는 9월, 좀 더 나아가서 10월서부터 미국의 대선과 함께 이제 기관에 채택된 코인들 엄청나게 또 상승이 올 텐데 그때 함께 같이 펌핑이 좀 오지 않을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벡트에서도 역시나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비트페이에서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리스트업하고 있는지 왜 페라리라든지 롤스로이스, 벤츠와 같은 그 고급 명품 차들을 이 비트페이를 통해서 이런 코인들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는 그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도지코인 관련해서도 사실 호재보다는 좀 악재, 좀 흔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이 좀 뿌려지고 있는데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이 도지코인 또한 쓰임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 너무 재미가 없죠. 그쵸? 너무 지지부진하고 계속 박스권 형성만 하니까 지칠 수 있습니다. 그쵸? 참 세력들이 보면은 8월 초에 한번 그 블랙 먼데이 만들고 나서 금방 또 회복시켰다가 또 재미없는 장세 만들고 개미털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세력들 그 극소수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저는 음모론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또 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투심을 흔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는 다음번 큰 움직임을 앞둔 브레이크아웃을 앞둔 강세를 위한 다지기 모습이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지고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공포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쵸? 개인 투자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고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제 슬슬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무산될 이유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 연준 데일리 총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B컵보다는 25bp 정도 좀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돈풀기 장세가 올 것 같다라는 거, TGA 자금과 영래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국채를 바이백할 수 있는 일정 또한 약 50%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를 보더라도 지표들이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에그라 크립토 역시 알트코인 시즌이 가능하다라는 추세가 반전, 그 피봇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요. 그 디지털 자산 펀드를 봤을 때도 역시나 순유입이 5억 달러가 넘으면서 5줄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는 코인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들이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라이트코인, XRP, 에이다, 트론 여러가지 등등 보이고 있는데 그 기관의 자금들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벌써 1,700억 달러 이제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관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스테이블코인에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 비트코인 쪽으로, 그 다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쪽으로 이 순환매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필두로 한 알트 시즌과 리플의 폭발이 저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금값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서 내년 중에는 3,000달러를 도달할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좀 떠오르네요. 이 골든 스탠다드 시스템, 근본이제 기억하시죠? 1944년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 때 금 1온스당 35달러로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놨는데 지금 벌써 이 35달러가 아닌 2,500달러를 넘어갔다라는 거. 그만큼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다라는 것이겠죠. 무한정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물 금 역시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캐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슬슬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쪽으로 그 온라인 금 가치 저장 수단에 조금 더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티그룹을 필두로 한 많은 전문가들 금융 세력들이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 금 1온스당 3,0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이제 금리 또한 내려가게 되면 통화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자산의 증식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인도 국가가 나오고 있네요.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사용자가 벌써 500만 명이 넘으면서 전면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국가는 또 브릭스의 대표주자이자 가장 활발하게 암호화폐를 쓰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GDP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그 브릭스페이와 리플과는 크게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브릭스 국가의 러시아 역시 이 국가주도의 암호화폐 결제거래소 슬슬 준비시키고 있죠. 이와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월부터는 또 시범 운영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슬슬 브릭스가 움직이면서 달러에 대한 패권이 무너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게 될지, 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지 그 순환매 사이클은 반드시 가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 카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좀 재미없지만 암호화폐 시장 계속 재미없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다음 랠리가 보여질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것이다. 그 피봇 상승 시점이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겠죠. 이 브레이크아웃이 끝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와 함께 불어올 것이라는 것,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서 여유 있는 스탠스로 투자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언스탠 0이죠. EY 한영 연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20% 이상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팩트 사항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계속 눌러지고 있지만 그들은 뒤에서 리플을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거.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 또한 어쩌면 그 기관들의 매집 통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글로벌 뱅킹 유동성을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 그 생태계는 XRP 레저, 그 프로토콜은 XRP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저는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수반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리플의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부터 리플사가 회계 법인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회사들, 결제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중앙은행들, 그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고 있는지 천천히 미루어보고 공부를 수반하신다면 그들이 도대체 벌금을 언제 내는지 항소를 하는지 마는지에 연연하기보다는 리플의 밝은 비전에 초점을 두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과 본인의 내공을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